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할 거고요. 첫 시간 끝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만 글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줬어요. 자, 얘를 가지고 이제는 로그인 안 한 상태에선 글쓰기를 못 들어오니까 로그인 한 상태에서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실제 로그인 된 사람이 글을 쓸 때 그 글을 저장할 때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사람의 정보도 같이 저장을 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을 한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한 15분까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만들어 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감을 잘 못 잡으신 분도 있고 어느 정도 감을 찾아가시는 분도 있는데,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게시물을 우리가 두 라이트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제목을 입력받고요, 내용도 입력을 받죠. 아이디랑 뭐 현재 날짜, 시간, 데이터는 자동으로 넘버링 되고 알아서 메서드 통해서 받을 거고요. 우리가 입력한 제목과 내용을 어떻게 조립한다고요? 아티클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조립을 하죠. 그러니까 게시물에 대한 정보가 좀 아티클 객체 하나로 묶여서 저장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 게시물 하나하나마다 하나의 객체잖아요. 그쵸? 현재 우리가 뉴 아티클 객체 하나 만들겠다 하면서 이런 내용들 조립해서 객체 하나 만들겠다 하고 있고, 실제로 얘가 만들어지는 곳에 가보면 생성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주로 일을 하게 될 거니까 얘한테 일 시켜도 어차피 얘가 일 떠넘길 거고, 얘가 일을 해서 이 5가지 정보를 가지고 게시물을 하나의 객체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얘를 아티클스라고 하는 어레이 리스트 안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리모컨 연결을 해주는 거고, 0번 방에 리모컨 하나 넣어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게시물은 작성하고 저장되는 과정이 이 과정이에요. 그쵸? 제가 시간을 들였을 때 힌트를 드린 내용을 잘 생각을 해보면 게시물이 조립될 때 그 시점, 조립되는 시점과 그리고 작성자에 대한 정보가 게시물에 끼워 넣어줘야 되잖아요. 게시물이 저장이 될 때 작성자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저장이 되어야 돼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아티클 객체 하나가 이 게시물에 대한 ID, REGDate, 타이틀, 바디, 뷰 카운트 이런 정보를 가지고 저장이 되는데, 조립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 빈 공간에 작성자에 대한 정보 하나를 끼워 넣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객체 안에 끼워 넣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가. 그럼 얘는 이 데이터가 여기에 끼워 넣어지려면 이 데이터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데이터를 뭘로 저장해요? 이 객체 하나는 여러가지 데이터를 갖고 있죠. 이 데이터 하나마다 데이터가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런 변수를 만들어 놓은 거고, ID랑 REGDate는 여기 DTO에서 물려받아서 쓰는 거였죠. 그럼 여기에 일단 우리가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공간 하나를 만들어 줘야 돼요. 제가 여기다가 멤버 아이디라고 적었는데 여기에 뭘 저장을 할 거냐면요, 우리가 멤버 컨트롤러에서 멤버도 보면은 회원 번호가 있죠. 그리고 로그인 아이디, 얘는 회원 로그인하는 아이디죠. 진짜 아이디. 얘는 회원의 번호. 저는 얘를 쓸 거예요. 왜 얘를 쓸 거냐면, 제가 옛날에 이걸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DB의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프라이머리 키
PK라고 하는 애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얘랑 비슷하게 중복된 값을 절대 가질 수 없는 걸로 유니크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그죠? 이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PK는 기본 키라 그래서 절대 중복이 될 수 없고요. 지금 이 PK가 이걸 개념을 이해를 하실라나? 이제 DB는 모든 DB가 테이블로 분리가 돼서 그 관리가 될 건데, 그 테이블마다 PK를 지정을 할 수 있고요. PK를 안 지정해도 돼요. 근데 PK가 있는 테이블이면 이 테이블 가지고 뭔가 할 때 이 테이블의 기준이 되는 애가 얘라는 거예요. 무조건. 유니크도 중복값이 없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PK랑 유니크가 둘 다 있다 라고 한다면 기준은 PK로 잡아야 돼요. 이건 룰이에요. 룰. 규칙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PK가 훨씬 더 권한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코드를 봤을 때 멤버가 저장이 된다고, DB에 저장이 된다고 치면 ID가 PK가 될 거고요. 로그인 ID가 이거 게시물이잖아. ID가 PK가 될 거고, 로그인 ID가 유니크가 될 거예요. 왜냐면 얘도 중복값을 가질 수 없죠. 중복 체크하니까. 근데 얘도 중복값 절대 가지면 안 되죠. 얘는 아티클도 똑같아요. 아티클의 ID, 글 번호는 중복값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코드의 문제가 딜리트하고 라이트 했을 때 뭐 글 번호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죠. 아직 해결을 안 했는데, 그런 상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글 번호는 절대로 중복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적어주는 이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이 변수를 얘를 넣을 공간으로서 쓸 거예요. 멤버의 회원 번호, 회원 아이디가 아니라 회원 번호를 넣을 공간으로 쓸 거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겹치죠? 이 아이디랑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있는 아이디랑 물려받은 게 하나 있으니까 겹치잖아요. 이름을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번호는 회원 번호다 라는 거를 좀 더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멤버 아이디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자, 공간 만들었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아티클 객체가 만들어질 때 이 공간이 같이 만들어질 거예요. 멤버 아이디라는 공간이 이제 아티클 객체가 만들어지면 같이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럼 얘네 이 공간들 객체 만들어질 때 공간들도 있는데, 이 공간들에 값 넣어주는 작업을 누가 하는 거예요? 얘네가 하는 거죠. 생성자가. 생성자는 객체 만들어질 때, new 할 때 한 번 실행되고 끝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이런 데이터들, id부터 body까지 이런 데이터들을 생성자에 넘겨줌으로써 아티클 객체가 만들어지는 순간 그 객체한테 우리가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입력하고 실제로 넘버링된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해서 객체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쵸? 근데 지금 멤버 아이디는 공간은 있는데 값을 넣어준 적이 없네요. 얘도 그냥 값을 넣어주면 되죠. 얘네처럼. 자, 그러면 이 ID, REGDate, 타이틀, body처럼 생성자한테 값을 넘겨줄 거예요. 생성자 실행될 때, 객체 만들 때 얘까지 같이 조립해라 라고 여기다 인자로 넘겨줄 건데,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데이터는 얘라 그랬죠? 이 데이터를 여기서 어떻게 넘겨줄 수 있어요? 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 is 로그인데 얘가 가능한 이유가 뭐였죠? 얘를 여기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죠? 컨트롤러에 옮겨놨기 때문이죠. 상속받아서 쓰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is 로그인드는 실제로 누굴 검사하는 거예요? 로그인드 멤버를 검사하는 거죠. 그러면 로그인드 멤버도
얘가 이제 접근해서 로그인드 멤버에 멤버가 들어있는 거를 접근해서 알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첫 시간에 테스트를 해서 봤죠. 실제로 로그인 하고 나서 아티클 라이트 했을 때 여기에 그 정보 띄우는 거 하니까 나왔잖아요. 그럼 회원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로그인 한 회원의 정보를 누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그인드 멤버가 갖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로그인을 할 때 로그인을 할 때 현재 우리가 입력한 아이디랑 비밀번호에 일치하는 회원을 이런 검사를 통해서요 어디에 넣어요? 로그인드 멤버에 넣죠. 그쵸? 근데 이 로그인드 멤버는 스태틱 변수로서 얘한테 있죠. 컨트롤러한테. 얘가 공유제잖아요. 그래서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그러니까 멤버 컨트롤러가 로그인드 멤버의 값을 멤버를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티클 컨트롤러가 로그인드 멤버를 갖다 쓰면 로그인드 멤버에는 멤버가 들어있는 상태로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서 볼 수 있었던 거고 테스트 할 때. 그쵸? 조 라이트 여기다가 이거 했었잖아요. 로그인드 멤버 .id 그래서 이거 출력값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죠. 현재 로그인한 회원에 대한 정보를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지금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아니지 순서대로 멤버 컨트롤러에서 있는 로그인 기능을 수행을 했어요. 그럼 로그인드 멤버에 멤버가 들어갈 거고 이 멤버는 우리가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일치하는 회원 객체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이때 로그인드 멤버를 가져왔어요. 그럼 그 안에 누구 들어있는 거예요? 현재 로그인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그인드 멤버의 아이디 얘를 넘겨줄 수 있죠. 이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애가 누군지 알고 얘의 아이디를 넘기겠다 하는 거니까. 그쵸? 이러면 지금 로그인된 사람의 회원 번호가 넘어갈 거잖아요. 인자로. 얘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생성자 매개변수 개수가 안 맞아서 그런 거고 얘는 맞춰주면 되는 거죠. 맞춰주는 과정을 여기다 넣어 추가를 해줘요. 그리고 추가만 하면 되나요? 같이 조립도 해야죠. 여기서 조립도 하는데 얘가 얘한테 일을 떠넘기는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또 얘랑 얘가 개수가 안 맞아서 뭐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도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진짜 조립은 여기서 하니까 얘도 이렇게 추가해주면 되죠. 이러면 우리가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이 new 아티클 할 때 id, RSDate, 이 회원번호, 제목, 내용 인자로 넘길 거고 얘가 실행이 돼서 이를 얘한테 떠넘기겠죠. 받아온 멤버 아이디를 같이 넣어줌으로써. 그럼 얘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 얘가 또 받아온 매개 변수를 지금 여기 있는 변수들에 넣음으로써 실제로 객체가 만들어질 때 이 안에 있는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우겨 넣는 과정을 얘가 하는 거죠. 그럼 이제 new article 해서 게시물 하나가 저장이 될 때, 조립이 될 때 작성자의 회원 번호도 같이 저장이 됐네요. 그쵸? 같이 저장을 시키는 부분을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근데 지금 아티클 컨트롤러가 에러가 나고 있는데 얘는 왜냐? 여기 또 생성자 할 때 개수 안 맞으니까 우리가 멤버 아이디를 넣을 수 있게 공간을 하나 늘렸는데 여기는 추가하는 게 없잖아요. 이 여기서 하는 new 아티클도 결국에 아티클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 찾아갈 거니까. 그쵸? 그래서 얘도 추가해주면 되죠. 제가 날짜 데이터 뒤에 만들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1번 글을 1번 회원이 썼다, 2번 글을 2번 회원이 썼다, 3번 글을 2번 회원이 썼다 로 할게요. 이 번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글번호, 얘는 회원번호, 둘이 엄연히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러면 에러는 사라졌고, 이제 드라이트 할 때 로그인한 상태에서만 가능한 드라이트를 실행을 하면 이 정보를 같이 조립을 해서 아티클스에 넣겠다가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여기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또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또 확인을 해줘야죠. 얘는 여기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하려면 반복문 돌리고 또 그런 것들이 좀 귀찮으니까 아니다, 얘를 아니야 여기서 하지 말고 실제로 보여줘 버리죠. 리스트 같은 데서. 자, 지금 날짜 조회 전에 작성자가 나오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여기도 DSS 작성자는 스트링 문자열일 거니까 추가를 해준 상태로 조회수가 나오기 전 날짜 뒤에, 여기서는 작성자 그 데이터를 뭘로 가져와야 돼요? 리스트에서는 이 리스트가 동작을 할 때 아티클스를 순회를 쭉 하죠. 그쵸? 지금 이 과정, 여기 있는 이 반복문 과정, 아니, 이 반복문이 도는 이 과정, 여기까지 이 두 줄로 인해서 폴프린트 아티클스, 얘는 지금 아티클스랑 똑같은 상태고 검색어가 없을 때는 얘를 가지고 돌려가지고 순회할 그 한 번씩 반복될 때마다 아티클에 넣어주고 있죠. 0번 인덱스에 있는 객체를 아티클에 다시 넣어주고 있고, 1번 인덱스에 있는 객체를 다시 넣어주고 있고, 반복문 한 번 돌 때마다 넣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돌 때마다 그 아티클 가지고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아티클은 결국에 아티클스 안에 들어있는 각각 방에 있는 애를 하나씩 꺼내온 건데, 그럼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작성자의 회원 번호를 보여줘야 돼요. 이 출력문을 통해서. 그럼 얘는 어디서 작성자의 회원 번호를 가져와야 되죠? 얘도 아티클에서 가져와야 되죠. 결국 아티클스 순회해서 아티클에 넣어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금 아이디, 타이틀, REG 이런 거 다 아티클에서 가져오고 있으니까 얘도 아티클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멤버 아이디가 있죠. 얘네 불러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요 안에 같이 조립을 했으니까 아티클에 조립을 해서 아티클스에 저장을 했고, 그 아티클스를 순회해서 아티클에 한 번씩 저장하는 걸로 출력문 한 번씩 뽑아내는 거니까. 자, 그럼 리스트 했을 때 이 회원 번호가 잘 보이면 되겠네요. 자, 어때요?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 만들 때 1번 글을 1번이 썼다고 했고요, 2번 글을 2번이 썼다고 했고요, 3번 글을 2번이 썼다고 했죠. 그거대로 잘 나오네요. 그쵸? 얘를 이렇게 구겨줬지? 네, 일단 네, 잘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제 새로 쓴 글도 잘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죠?
라이트 하면 당연히 로그인 안 했으니까 뭐라고 할 거고,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얘가 1번 회원이잖아. 3번 회원으로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3번 회원이 쓴 글이 없으니까. 네. 박영수님, 얘가 쓰는 글 4번 글 생성됐고, 리스트 했을 때 4번 글이 작성자가 3번이다. 자, 실제로 잘 나오고 있죠. 우리가 로그인한 사람이 3번 회원이잖아요.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얘가 글을 썼기 때문에 작성자가 3번이다. 잘 나오고 있는 거죠.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사실 작성자의 회원 번호를 보여주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긴 해요. 그쵸? 아까 우리가 봤던 카페만 봐도 작성자는 닉네임 혹은 뭐 로그인 아이디로 보여주는 게시판들이 많을 거예요. 뭐 여기 작성자 보여주는 부분에 회원 번호를 보여주는 게시판은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는 이 뭐 닉네임이나 아니면 뭐 이름이나 혹은 뭐 로그인 아이디나 이런 걸로 보여주게끔 할 건데, 일단 우리 코드에서 이 게시물 등록이 될 때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건 아이디를 가지고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개념이 DB로 넘어가게 되면요, 거기서는 DB에서는 얘를 join이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이 키를 기준으로 조인을 해가지고 가져올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얘를 바꿔서 쓸 거예요. DB는 이런 게 가능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DB를 모르니까, 안 쓰고 있으니까 우리 상황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리스트에서는 이렇게 보여주면 되고, 디테일에서도 작성자를 보여줘야겠죠. 목록에서도 보여주고, 네, 디테일 상세 보기에서도 작성자는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얘는 어디다 보여줄까? 날짜 밑에, 얘도 똑같이 날짜 밑에다 보여주죠. 자, 여기서 found article에서 가져온 이유는 뭐예요? 어레이 리스트, articles 순회해서 아티클을 found article에다가 넣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애들도 다 found article에서 가져오고 있는 거니까. 멤버 아이디, 우리가 실제로 가져와야 되는 작성자의 번호, 멤버 아이디도 found article에서 가져오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이 변수 이름들이 비슷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복잡하고 헷갈리실 텐데, 차근차근 생각을 하면서 복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실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 변수 왔다 갔다 하고 어디서 꺼내오고 이런 거,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시면요, 이 흐름을 손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판을 이용해도 좋고,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건 이제 노트 같은 데다가 연필이나 펜 들고서 직접 이 흐름을 한번 써보시거나 그려보시거나 해보세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정리가 좀 될 거예요. 이게 지금 화면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눈으로 쫓고 있고, 이 상태에서 왜 저기서 가져오지? 왜 저게 저기서 지금 값이 들어있지?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노트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 흐름대로 따라가 보세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코드 흐름대로. 제가 설명드릴 때 최대한 그 흐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과 여러분들이 혼자 생각하면서 직접 써내려갈 수 있는 부분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게 훨씬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로그인을 한다고 쳐요. 프로그램을 딱 실행시켜서 여기서 로그인을 한다고 쳐요. 그럼 우리가 명령어를 치겠죠. 엔터를 눌러요. 그럼 로그인 하는 창이 뜨죠.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뜨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쫓아가는 거예요. 일단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그럼 코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쫓아와요. 그래서 얘네 실행되니까 이거 테스트를 위한 얘네 출력됐구나, 얘네들은 실제로 원형도 확인해보고, 그럼 이런 데이터가 추가가 됐겠구나 보고, 이 반복문 들어와서 우리가 입력한 명령어 멤버 로그인, 일단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쭉.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멤버니까, 멤버로 시작하니까 얘를 탔겠구나, 그럼 지금 연결되어 있는 컨트롤러는 멤버 컨트롤러겠구나 하고, 실제로 두 액션이 실행되는 컨트롤러는 얘겠구나 를 찾아오는 거예요, 멤버 컨트롤러를. 그리고 나서 두 액션이 실행이 된 상태니 요 안에 로직을 탈 건데, 그 뒤에 메서드 네임이 로그인이니까 얘는 아닐 거고 얘를 타겠구나, 그럼 여기서 두 로그인이 실행이 되겠구나, 그럼 두 로그인으로 가는 거죠. 이제 지금 이 과정 안 타겠죠, 로그인 안 한 상태니까. 그럼 이거 안 탈 거고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여기에 멈춰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면 쫓아보세요.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쫓아보면서 기능당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기능별로 그런 거를 한 번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보시면요, 그 뒤에 이 프로그램에 뭘 추가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머리에서 좀 빠르게 돌아갈 거예요. 이거는 이제 혼자 공부를 하실 때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눈으로 쫓는 과정을 컴퓨터 화면 보면서 노트로 직접 써보고, 지금 내가 멈춰있는 곳 어디까지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구나를 써보다 보면 그 정리된 게 이 프로그램의 그냥 프로세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규모가 작은 이 프로젝트로 이제 배우고 계신데, 얘보다 훨씬 더 방대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 실무자가 돼서는 이거는 정말 진짜 세 발의 피고, 이거에 뭐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규모의 프로젝트를 하셔야 되는데, 그 프로젝트도 이해하는 방법 똑같아요. 그냥 프로세스 하나하나 까보는 거예요. 단 규모가 크니까 시간은 좀 더 걸리겠죠. 대신에 그걸 까볼 때쯤에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가지고 프로세스를 까봤다면, 규모가 커져서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하나하나 기능을 까보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 프로젝트 하나 분석하는 거, 시간 주는 거 막 오늘 안에 이거 다 분석해 이렇게 안 시켜요. 못할 거 아니까. 충분히 시간을 주고 분석하게끔 할 거예요. 그리고 분석이 안 되면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능 개발하는 거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를 모르는데 여기다가 새로운 기능 하나를 만들어서 추가하겠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이 프로그램의 분석이에요. 그 분석을 하는 방법이 가장 원초적이면서 확실한 방법이 프로세스 파악입니다. 흐름 파악. 그게 돼야 돼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실 때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변수 이름이 막 똑같은 이름인데 얘는 다르게 쓰이고 저렇게 쓰이고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고 못 쫓아오겠다면, 그런 과정을 시간 투자를 해서 꼭 한 번은 해보세요. 그럼 그 뒤에 하는 내용들은 그 전과 후가 진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처음 할 때야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게시물을 작성할 때 작성자에 대한 정보가 게시물과 함께 저장이 되도록 처리를 했고요. 그걸 가지고 디테일 부분을 아직 안 봤죠? 한번 볼까요? 얘도 왠지 2번 글 보면 2번 글 작성자 이 떠 있잖아요. 2번 글이 썼다 잘 나타내주고 있죠. 자, 이러면은 일단 작성자 저장 같이 하는 거 다 해결했고, 실제로 보여지는 것까지 확인을 했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얘네겠네요. 모디파이랑 딜리트도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서는 불가능하게끔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얘네를 할 때 내가 실제로 쓴 글인지, 그러니까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이 쓴 글인지 아니면 다른 회원이 쓴 글인지를 한번 검사를 해주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그쵸? 이 글의 작성자가 현재 로그인된 사람이랑 일치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치하면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고요. 일치하지 않으면 뭐 권한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 하나 띄워주면서 다시 돌려보내면 되겠죠. 딜리트도 똑같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건데, 다음 시간 초반부에는 요거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가지셨다가 9시부터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까지 한 내용은 제가 커밋을 해서 공유를 해 놓을게요.